회사를 지원했던 게 저는 정말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서 거의 3개월 동안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한 6개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정받은 회사는 2개였는데, 최종 면접까지 간 데가 2개였고, 근데 지금 회사를 제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회사 내정받자마자 진행 중이던 다른 회사들은 다 그냥 전형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정받으신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인지도 신뢰가 안 된다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업? 일단 부동산 회사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높은 회사고요. 그리고 본사 직원이 1,000명 이상인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도 그룹 지사나 계열사가 있는 그런 네, 회사의 내정을 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또한 면접에서 ES 외에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정말 자세하게 중요하게 보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약간 성장 가능성을 보는 회사들은 포트폴리오보다도 뭐라 그럴까? 얼마나 그 과제형 테스트를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보다는 그 과제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힘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학교 때 그 졸업 발표할 때 교수님한테 그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하게 PPT를 작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썼어요,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기술적인 이야기는 최종 면접에서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보다는 기술 면접에 대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급여는 만족하시는지 제가 내정받은 회사는 그래도 기본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하고 급여를 정말 중요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글쎄요. 한국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회사에 들어가신다면은 한국 취업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급여 때문에 일본에서 취업을 한다? 그거는 비추드립니다. 엔지니어직 관련 콜에 왜 참고 지원했던 채용 사이트가 있을까요? 저는 마이나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업계를 지원하신 건지. 저는 엔지니어직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 내정을 받은 회사는 어플리케이션직이긴 한데 웹, 웹 개발 쪽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본 회사는 종합직이랑 엔지니어직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뭉뚱그려서 일단 엔지니어직이면은 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이나 워홀 경험은 없고 여행만 가봤는데 여행에서 느낀 걸 바탕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나 지원 동기를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느낀 점이 뭐 만약에 일본의 어떤 문화가 좋았다. 뭐 제 취미가 일본에 있는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다양해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벼운 거라면은 비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에 프로젝트 몇 개 넣으셨는지 저는 3개 정도 넣었습니다. 더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음, 회사의 가치관이나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랑 관련 있는 프로젝트만 넣었었고요. 어느 정도의 분량과 어떤 항목, 네, 프로젝트 소개랑 기술 소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맡은 역할은, 네, 뭐 프론트엔드라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면 백엔드의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 이런 거를 작성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자신의 연관지에 어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만약에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단은 자기 경험을 살려서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학창 시절에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활동을 어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면접은 모두 일본에서 대면으로 참여하셨는지, 일본에서 살기는 했는데 대면 면접은 3번 정도 봤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온라인 면접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쭤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지원을 하신다면은 다 온라인 면접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들은 이제 항공비를 지원해 주시고 일본에서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직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였기 때문에 엔지니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내정받으신 회사는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그리고 기술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나요? 제가 IT 전공 쪽이긴 하는데 잘 하진 못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내정받은 회사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기술 질문을 많이 물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일단 공대 쪽에서 컴퓨터 공학이 아닌 다른 학과 애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걸 제출할 때 만약에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넣었다. 그럼 걔네들한테는 기술 질문을 많이 물어보고 프로젝트 경험이나 뭐 얘기를 많이 안 넣었다. 그러면 기술 질문도 많이 안 물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할 기간 동안 일본어 이해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술 공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한국의 그 엔지니어직 취업 뭐라고 해야 되지? 취업 면접이나 전형보다는 일본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 공부랑 일본어 공부랑 뭘 더 많이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본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훨씬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독학을 하셨는지 학원을 다니셨는지 학원은 안 다녔었고요. 그 지금 혹시 대학생이시라면은 프로그래밍 동아리 같은 게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같이 팀 프로젝트 하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 책으로 공부하고 아니면은 인프런 보거나 생활 코딩으로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면접 같은 경우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면접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스크립트를 전부 외워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주요 키워드만 외워서 가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는 면접 스크립트를 전부 외우려고 노력을 했으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만이라도 일단은 제대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답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일본에서 일을 할 때 일본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가졌었던 고민은 일단 일본에서 취업을 하면은 엔지니어직이라고 일본어로 말을 많이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의도 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수라고 하나요? 상사분이랑 이제 면담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좀 제가 비즈니스 일본어나 이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예의가 없어 보이진 않을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상담할 때 면담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외국인이면은 그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일본어를 제대로 할 필요는 없고 마스나 데스나 일단 제대로 말을 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즈니스 일본어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2 정도는 하고 취업을 하신다면 엔지니어직에서는 그 이상으로 좀 약간 일본어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기술명이나 그런 것도 다 영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네. 면접을 5차, 6차까지 보는 기업도 있는데 면접 볼 때마다 다른 스타일로 보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네 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일단 1차 면접에서는 정말 이력서 위주로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들어오시는 면접관 분들이 바뀌시는데 더 높으신 분들로 바뀌실 때마다 좀 더 기술적인 면을 물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엔트리 시트나 그리고 1차나 2차에서 대답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기 전에 예비 질문 한 100개 정도를 뽑았었는데 정말 사소한 거, 뭐 가치관이 뭐냐, 좌우명이 뭐냐, 취미가 뭐냐 이런 것부터 진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음, 예상 질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좀 더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워크라고 일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기업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사람들이 후기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준비하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웹 테스트 대책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웹 테스트가 근데 이게 책이 있다고 하는데 전 책으로 공부 안 했고 기본 그냥 상식으로 봐가지고 어 답변을 잘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 한국인들 외국인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엔지니어직에는 딱 두 명이 있고요. 저랑 한 분 더 계시고요. 그 외에는 동기 중에는 프랑스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자메이카 분도 계시고 그리고 AI 부서에는 중국인 분도 계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은 별로 없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웹 테스트나 코딩 테스트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그냥 기본 명령어를 묻는 느낌일까요? 아니요. 어떤 문제를 주시면은 그거를 본인이 선택하게 해요. 언어를.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하겠다. 자바스크립트로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백준 테스트? 그런 느낌? 보통 면접은 몇 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저는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진행했던 데도 있었고요. 보통은 한 30분 정도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기다리신 부분에 대한 질문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냥 그 코로나 때 전과를 했었고, 졸업 유예 후 1년 동안 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유를 말씀드리니까, 네.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회사는 없었습니다. 코딩 테스트 난이도가 100점 레벨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100점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풀어보실 수 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1, 2, 3, 4까지 총 문제가 4문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고, 뭐 4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네. 같은 코딩 문제더라도 레벨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오늘 내정자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정자 토크 진행해주신 예슬님,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가해주신 참가자분들께 모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내정자 토크 오늘 내용 들으신 걸 바탕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네, 이상으로 오늘 금일 내정자 토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